안녕하세요. 역사의 껍데기부터 알맹이까지 쉽고 재밌게 하차보는 채널 수박겉핥기입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을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많은 역사가들이 주저없이 꼽는 시기가 바로 한나라의 문경지치입니다. 오늘은 그 태평성대의 문을 활짝 연 주인공, 한나라 효문제의 이야기를 다룬 사마천의 사기 효문봉기를 털어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제국을 어떻게 안정시켰는지 그의 통치 철학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네 파트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여씨 천하의 혼돈이 어떻게 끝나고 효문제가 즉위했는지, 두 번째, 태평성대의 대명사 문경지치는 어떤 정치를 말하는지, 세 번째, 효문봉기에 숨겨진 고사성어와 그 뒷이야기, 마지막으로 사마천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날카로운 시선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가 잡혔는지, 변방의 왕자였던 유황이 어떻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한 고조 유방이 죽고 난 뒤 제국은 그의 부인 여태우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여태우는 유방이 남긴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백마지맹의 맹세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죠. 그녀는 여대의 여산, 여록 같은 자기 친정 식구들을 왕으로 앉히며 황실을 위협하는 거대한 외척 세력을 만듭니다. 기원전 180년 여태우가 세상을 떠나자 여씨 일족은 군권까지 장악하며 반란을 일으켜 아예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 합니다. 바야흐로 한나라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유방을 따르던 개국 공신들이 칼을 뽑아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두 명의 영웅이 있는데요. 바로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입니다. 진평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태우가 집권한 15년 동안 동료들에게 변절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꾹 참고 여씨 정권 밑에서 승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직 유씨 왕조를 되찾을 타이밍만 노린 거죠. 그리고 여태우가 죽자마자 행동대장 주발과 손을 잡습니다. 주발은 군대를 이끌고 황궁으로 진격해 여씨 일족을 모조리 제거해버립니다. 진평의 인내와 주발의 무력이 합쳐져 여씨의 난을 평정한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끝나고 공신들은 새로운 황제를 누구로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의 선택은 수도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대나라의 왕 유황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여기엔 아주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중앙 정치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은 깨끗한 외부자였습니다. 둘째, 방금 외척한테 호되게 당한 공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죠. 유황의 외가인 박씨 가문은 세력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제2의 여태우가 나올 걱정이 없었던 거죠. 셋째, 유황 본인의 성격이 인후하고 겸손해서 기세등등한 공신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즉 가장 다루기 쉬워 보이면서도 안전한 카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황, 즉 효문제의 통치 스타일은 겸양과 무의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단순히 욕심 없는 도가 사상가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공신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았기 때문이죠. 강력한 신하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문경지치입니다. 효문제가 다진 기틀 위에 아들 경제의 치세가 더해져 한나라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과연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법입니다. 당시 법은 백성들을 옥죄는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효문제는 즉위하자마자 연좌제를 폐지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까지 처벌받던 그 끔찍한 악법을 없앤 겁니다. 죄 지은 사람만 처벌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의 첫걸음을 뗀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육형의 폐지입니다. 이마에 죄명을 새기거나 코를 베고 발꿈치를 자르는 잔인한 신체 절단 형벌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벌 완화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입니다. 효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이렇게 엄한데도 범죄가 안 없어지는 건 나 황제의 덕이 부족하고 가르침이 부족해서다. 진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백성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법가적 통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처벌보다는 백성을 가르치고 감화시키는 덕치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자기 탓을 하며 형벌을 없애는데 어떤 백성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닙니다. 효문제는 검약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루는 궁궐에 경치 좋은 테라스, 즉 노대를 하나 지으려고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담당자가 100금 정도 듭니다라고 하니까 효문제는 기겁을 합니다. 100금이면 중산층 10가구의 전 재산과 맞먹는 큰돈이다. 내가 선대 황제의 궁궐에 사는 것도 송구한데 고작 누각 하나 짓자고 백성 10집의 재산을 쓰란 말이냐? 그러고는 당장 공사를 취소시켰습니다. 황제가 예산을 백성의 구체적인 삶과 비교해서 생각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검소함은 죽어서 들어갈 무덤, 패릉에서도 이어집니다. 보통 황제릉 하면 진시황릉처럼 산을 깎고 수은으로 강을 만드는 대공사를 떠올리죠. 하지만 효문제는 유언을 남깁니다. 산천의 모습을 절대 훼손하지 마라. 그리고 무덤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은 일절 넣지 말고 오직 흙과 질그릇만 쓰라고 명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재물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유언이었습니다. 효문제의 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예법으로는 황제가 죽으면 몇 년씩 상복을 입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효문제는 이걸 단 3일로 줄여버립니다. 3일만 입고 벗어라. 그리고 장례 기간에도 백성들은 결혼하고 제사 지내고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거 절대 금지하지 마라. 심지어 궁녀들까지 집으로 돌려보내서 새 삶을 살게 해줍니다. 죽은 황제의 명예보다 산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애민 정신 아닐까요? 세 번째 파트, 효문봉기에 등장하는 고사성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효문봉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극적인 고사성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음모, 반란 같은 자극적인 사건이 없으니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틱한 성어도 없을 수밖에요. 그나마 가장 유명한 성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노대석비입니다. 누각 짓는 비용을 아까워하다라는 뜻이죠. 황제가 자신의 사치가 백성에게 짐이 될까봐 벌벌 떨며 돈을 아꼈다는 이 성어 하나가 역설적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였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사마천의 시선입니다. 사마천은 이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마천은 냉정했습니다. 주발과 진평이 나라를 구하고 효문제를 옹립한 공로는 인정했지만 그들의 한계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주발은 자기 공만 믿고 거만하게 굴다가 결국 감옥에 가기도 했고 진평은 권모술수로 살아남았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사마천은 효문제의 덕치 정권이 사실은 공신들의 무력과 정치 공작 위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타까운 천재 가희가 등장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진나라가 망한 건 인의와 덕이 없어서다라는 명문장 과진론을 써서 효문제에게 덕치의 이론을 제공한 인물이죠. 하지만 가희의 개혁안은 기득권인 원로 공신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효문제는 가희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준 공신들을 무시할 수 없었죠.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가희를 지방으로 좌천시킵니다. 사마천은 현명한 군주조차 넘지 못했던 현실 정치의 높은 벽과 그 비극까지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이 그린 효문제는 어떤 군주였을까요? 그는 진나라의 폭정과 여씨 일족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정복 군주처럼 땅을 넓히거나 화려한 건물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욕망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국가의 폭력을 없애는 치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폐해진 제국을 되살리는 길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백성을 쉬게 하는 덕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오늘 수박겉 탁기에서는 사마천이 기록한 최고의 태평성대, 효문봉기를 살펴봤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무덤 비용까지 아끼며 백성의 삶을 챙겼던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